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유기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 무기물의 환경이었잖아. 대부분 빅뱅 당시에 대체적으로 무기물이라고 하는 건 간단한 뭐 이제 CO2나 그죠? CO2도 나중에나 만들어졌을 거고 대부분 이제 수소기체, 환원성 기체나 이런 것들이 많았던 그 공간 상에서 지금은 우리 대부분 다 뭐로 되는 거야? 조금 분자 크기도 훨씬 크고 그죠? 연소를 시켰을 때, 태웠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나 물로 분해될 수 있을 만큼의 뭐 포도당. 근데 포도당도 우리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당류야. 사이즈가 작은 단당류야. 실제 우리 몸에는 사이즈가 엄청 큰 녹말이랄지 사이즈가 엄청 큰 단백질이나 지질들이 이 생명체 안에 되게 많이 있다고. 이런 유기물들이. 유기물이면서 동시에 고분자 화물들이. 고분자. 분자 크기가 크다라는 의미죠. 고분자 화물들이. 그지? 그러면 이것들이 무기물로부터 어떠한 형태들로 생겨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우리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해보자 이거야. 그게 생명체 출현의 최초 가설. 그죠? 생명체 출현에 대한 최초 가설들을 우리가 생명체 출현에 대한 최초 가설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크게 세 가지의 가설들이 있어요. 세 가지 가설. 오케이? 첫 번째는 화학 진화설. 오케이? 아마 자 오파린이라고 하는 누가 있냐면 학자가 있었어. 그래서 오파린 학자분이 나름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거의 환원성 기체인 수소 기체나 이런 기체들로부터 뭐 암모니아 등등 이런 환원성 기체 이런 기체들로부터 점점점 그것들 기체들끼리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고분자 물질, 유기물들이 간단한 유기물들이 스스로 만들어져서 그 유기물들끼리의 뭐로 화학 반응들로 나름 얘네들이 지금 점점점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실험을 통해서 확정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론을 설명을 하신 거죠. 간단한 이런 간단한 무기물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다. 간단한 유기물을 화학 결합을 통해서 만들고 됐을 거다. 근데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우리의 지식 수준으로. 왜냐면 전자라는 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화학 반응이 자주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공중 방전이랄지 그죠? 번개가 친다거나 이런 등등등 에너지가 공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우주 공간에서는 태양 방사능이랄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었던 환경일 거고 그래서 물속에서부터 왜냐면 만약 만들어졌는데 그게 빨리빨리 해체가 돼버리면 도로 나면 타불이잖아. 근데 물속에서는 훨씬 태양에서부터 오는 그런 방사능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아마 물속에서부터 점점점 저런 간단한 유기물이 쌓여서 태초의 생명체의 기본은 이 바닷속, 지구의 바닷속부터 간단하게 그것들의 간단 유기물의 결합으로 조금 더 분자의 크기가 큰 유기물이 만들어졌고 그것으로부터 뭔가 생명의 시초가 생겼을 거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오파린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 제안을 밀러라고 하는 오파린의 밑에 있던 대학 원생이 실험을 통해서 이걸 실현을 시켰어요. 운이 좋게도 이렇게 공중방전 장치를 만들어 두고 그다음에 이제 한 몇 주 동안 여기 이제 되는지 그리고 이제 수증기를 계속 끓는 수증기를 공급해 주고요. 수증기를 끌어서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끓는 물 수증기 공급을 위해 끓는 물을 넣어주고 끓는 물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어떤 전기적 장치를 줘가지고 이제 막 전원 장치를 줘서 이게 지금 대기 공간에 그지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공중방전과 같이 번개가 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나름 준 거야. 그리고 여기에 수증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많은 환원성 기체들 여러분 책 프린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혹시 통합과학 탐구 실험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 파트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의 교과서 통합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책에 그러면 여기 자체에 뭐 메테인 기체나 또는 수소 기체나 또는 이산화탄소 기체나 또는 암모니아 기체를 공급을 해주고 그지? 이런 우주 세계 중에 존재할 수 있을 법한 환원성 기체들을 공급을 해주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공중 방전 처리를 막 해줬어요. 마구마구. 오케이? 그랬더니 이 사이에 쌓여있는 얘네들의 안에 혹시라도 우리의 이런 단백질이나 녹말이나 지질 단백질의 기본 성분은 우리 고1 때 1학기 때 배웠잖아요.
아미노산. 그죠? 아미노산. 지질의 기본 성분도 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쵸?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노멀의 기본 단체도 뭐야? 포도당. 그죠? 포도당. 오케이? 그래서 이런 간단한 환원성 기체들을 공급을 해주고 공존방근처럼 정기적 처리를 마구마구 해주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 안에 쌓여져 있는 유기물들이 있는지를 봐봤더니 간단한 아미노산들, 굉장히 사이즈가 간단한 아미노산들, 제일 사이즈가 간단한 게 이제 H와 H로 되어 있는 아미노산이에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이런 아미노산이랄지 또는 뭐 시아나수소 같은 거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오케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생성되어서 쌓여 있다는 거야. 아주 간단한 유기물들. 특히 단백질의 기본 형태인 얘네들 같은 거. 간단한 유기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네. 봐요. 교수님의 내용처럼 제가 얘를 실험을 시켰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주대기 공간에 있었던 이런 기체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필요한 요소들이 이런 간단한 유기물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또 다양하게 우주 원시 지구 바다 안에서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좀 더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생명체가 우리의 세포 막성분이나 아니면 핵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부터 시작이 됐을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화학 진화설입니다. 오케이? 이게 여러분 나눠듣던 프린트에 원시지구 환경은 현재와는 매우 달랐다. 그죠? 대기는 빈번한 화산 활동으로, 그죠? 방출된 수소기체나 수증기, 그죠? 첫 번째 아래 암모니아 기체랄지 메테인 등의 환원성 기체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고, 자, 그리고 태양의 자외선이나 방사선, 번개 등에 의한 공중 방전 등 에너지가 매우 풍부했었을 거다. 네. 그리고 화학 진화설은 원시지구 이러한 환경 조건이 생명체가 합성되는데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이 과정에서 유기물로부터 단순한 유기물로부터 복잡한 유기물이 합성되면서 점차 발전해 나가서 최초 생명체가 출현했다는 가설이다. 이게 지금 화학 진화설이야. 아래 그림 보니까 메테인, 암모니아 같은 원시의 지구 대기에 있었던 예로부터 바닷속 물 깊숙이에 암모니아나 아미노산이나 리보스, 아데닌과 같은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진 거야. 맨 왼쪽은 간단한 그냥 무기물이야. 무기물로부터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진 거. 그죠? 이거 기억해야 돼. 간단한 무기물로부터 좀 더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좀 더 복잡한 인지질이나 좀 더 복잡한 유기물인 인지질, 단백질, ATP, DNA, RNA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세포의 기원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순서들로 이해를 해가는 형태들이 화학 진화설입니다. 최초 생명체 유기물 출현에 대한 여러 이해, 어떤 식으로 어떤 원리로 이런 유기물들이 출현되어 왔는지를 이해해가는 과정 중에 첫 번째가 화학 진화설. 이걸 가장 설명 있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화학 진화설. 근데 아니야,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 불만족스러워. 자, 두 번째가 있어. 심해 열 수구설이 있어요. 심해 열 수구설이나 또는 세 번째 외래 유입설. 자, 다행히 심해 열 수구설은 굉장히 뜨거운 해저 화산이 폭발하는 심해저 화산 근처에, 자, 마치 해룡이랄지 해구와 같은 그 근처에 이제 호염세균 또는 메탄 생성세균처럼 특수한 환경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야. 매우 미세한 미생물들이.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생명체 심해 열수구 근처에만 유기물, 생명체 기원에 필요한 유기물이 생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왜냐면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촉매라고 하는 게 필요해. 근데 그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자들이 심해 열수구 근처에서만 존재가 가능하더라니까. 뭐 황찰석 같은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특정 환경 심해 열수구 주변에서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생명체가 거기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유기물이 태초에 만들어져 가지고 점점점 자리 잡아 온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심해 열수구 근처가 메테인과 암모니아 같은
심해 열수구 근처가. 왜냐면 원시대기에서는 이게 봐. 그러니까 이 화학적 진화설을 어떻게 반박한 거냐면 너무 우주 공간에서 이런 서든리하게 대기에 있었던 얘네들이 그지? 만들어져서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바닷속에 한 번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찮게 얘네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도 되게 적었을 거고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지. 이 필요한 무기물인 건 알겠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지. 원시 대기로부터. 그래서 이게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입자들이 존재하는 지역을 찾은 거야. 그게 심해 열수구 근처더라는 거지. 그래서 심해 열수구 근처에 이 특정 필요한 유기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필요한 유기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메테인 생성세균처럼 생성세균이 이런 유기물들을 합성해내는 것들을 관찰한 걸 통해 그 근처에 있던 메테인이나 암모니아 등과 같은 환원성 물질을 이렇게 유기물로 만들면서 생명체가 메테인 생성세균처럼 만들어서 간 거다라고 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심해 열수구에서부터 유기물 합성이 시작된 거다라고 본 거죠. 원시대기로는 부족하다. 원시대기에서는 가능하겠냐? 공중방전이랄지 화학반응이 막 이제 만들어졌다가 깨졌다가 만들어졌다가 깨졌다가 겁나 많이 부서질 것이 가능한데 이 이론은 아주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실현한 거랑 이 우리의 지구 대기 환경이랑 또 완전 다른 조건이지 않겠냐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다행히도 그때 당시 지구에 딱 정착해서 자리 잡은 누가 있었냐면 운석이 있었어. 운석. 근데 그 운석 안에 약간의 유기물, 지금 특정 단백질들 안에 단백질의 기본 단체인 아미노산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외계에서부터 운석이 충돌되면서 공급되어 온 운석으로부터, 그지? 운석 안에 지금 유기물의 입자가 어느 정도 들어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외래에서부터 유입된 이 운석 안에 존재하는 유기물로부터 그것을 공급받아서 생명의 기원, 여러 유기물들이 만들어져가는 생명의 기원이 탄생됐다라고 보는 거죠. 되겠어요? 크게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가장 적절한 형태들은 심해 열수구 근처에 그런 심해 열수구에서만 일어난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근데 이제 막 이런 공중방정들이 많이 존재했었다면 그것이 점점점 만들어져서 바다에서부터 생성됐을 거다라고도 보는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이용하고 있어요. 화학진화설, 심해 열수구설, 외계 유입설, 생명체 출현의 첫 번째 가설입니다.